안녕하십니까. 현재 반포 펜타스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동균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과학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기존에 많이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교과 과정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과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아직 그 방향을 못 잡고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 학생들보다는 부모님들이 이거 보실 것 같아서 그런 부모님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셔서 영상으로 조금 알려드리는 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자, 이 바뀌는 교과 과정, 그 다음에 입시 제도, 요거에 적용되는 학생들이 누구냐. 지금 이 찍는 지금 시기가 2024년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현재 중3 학생들, 내 자녀가 지금 중3이다 해당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년에 고1 되는 친구들, 2025년에 고1 되는 친구들, 다른 말로 하면은 09년생, 2009년생 다 똑같은 얘기죠. 네, 요 친구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학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발표가 나고 나서 아직 좀 많이 남았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당장 이제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내년이고, 어이구, 우리 자녀가, 우리 애가 내년부터 이제 첫 해 안 좋죠.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안 됐기도 했지만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어차피.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은 또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불안하게 우리 다음부터는 입시가 바뀌어서 내가 불리하지 않을까? 어차피 조건은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변화점이 있는데 입시에 대한 거는 이제 저보다 전문가들도 많이 알 거고 좀 과학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변화 포인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고교 학점제라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 사실 요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설명 영상들을 봤는데 지금과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단위제, 이수단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차이냐면,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을 조금 자율적으로 과목도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어느 정도의 학점을 이수해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선 뭐랑 비슷한 거냐? 대학교랑 비슷하게 해놓은 겁니다. 대학 분위기 나게 네가 원하는 과목도 수강 신청 골라서 해서 듣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수단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통합과학이 4시간 들었으면 우리 그거를 4단이라고 불렀던 거고, 이제 바뀌었을 때는 4학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간을 학점으로 이제 이수단이라고 했던 걸 갖다가 학점으로 바꿨다는데 큰 차이가 있나요? 느낌상 나 몇 학점 들어야 졸업할 수 있어? 그렇다고 대학생은 아니니까. 근데 좀 이 단이라는 말이 조금 안 맞는 좀 이상한 표현이긴 했죠. 그죠? 학점이라는 게 또 맞는 표현이긴 하죠. 근데 이거보다는 이 바꾸는 취지는 뭐였냐면 좀 자율성을 강조한다. 니들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때 원하는 과목을 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들어. 대학교처럼. 대학교 때 저희가 이렇게 원하는 수강 과목을 신청해서 내가 총 들어야 되는 학점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라는 얘기인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왜냐?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내신 등급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래, 나는 물리를 내가 좋아하니까 물리학을 좋아하니까 내가 물리학을 신청해야지라고 했는데 눈치 싸움을 좀 할 거예요. 이걸 신청한 학생 수가 너무 적네? 대학생이라면 좋겠죠. 막 수강생 많은 그런 상태에 드는 것보다 적은 상태에서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참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상대평가를 해서 등급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1등급은 10%로 정해져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 그러면 그만큼 10%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눈치를 보다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당연히 따라할 겁니다. 언제처럼. 그래서 말은 고교 학점제다 좋지만 그렇게 달라질 건 없다. 지금하고 달라질 거 없을 거다. 근데 큰 차이는 뭐냐? 요거죠. 요게 이제 현재 고1 아이들은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 제도로 바뀐다는 거죠. 이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등급이 1등급이 4%에서 1등급만 생각해보면 1등급이 4%에서 1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2배 이상인 10%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들은 짜증나 진짜 나 1등급인데 1등급 많아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1등급이 많아지는 거죠. 대신에 기존에는 기존 제도였다면은 2등급밖에 못 받던 친구들도 이제 1등급이 돼서 동등한 내신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건데 1등급은 더 많아졌다. 사실 저는 이거는 찬성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지금 한 반의 학생 수, 전체 학생 수가, 정규 학생 수가 특히 이제 선택 과목을 골라 들어갔을 때 너무 적다 보니까 1등급이 한 명 이렇게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와 선생님 저 진짜 한 개 실수했는데 3등급 나왔어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조금 안타까운 일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등급이 이렇게 5등급 제도로 바뀌면서 퍼센트가 많아졌으니까 1등급이 되게 많아질 거니까 내가 상위권 학생이라면 내신할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1등급이 안 되면 최상위 대학은 날아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2등급, 1등급 원래 별로 없었으니까 2등급도 비벼볼만 했는데 물론 서울대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좋은 대학교의 2등급 정도로도 좀 비벼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1등급이 돼야 되는 거야. 1등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 선택 과목. 요거 이제 과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요것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이랑. 근데 어떤 점이 달라졌나? 자, 과학을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과학 선생이니까. 자, 과학은 일단 내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이라는 얘기는 문과나 이과나 구별이 없으니까 고1 때는 통합과학을 수업 듣게 됩니다. 통합과학을 선택해서 무조건 이수해야 돼요. 통합과학을 들어서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이렇게 1, 2가 뭐지? 달라졌네. 예전엔 통합과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로 나눠놨어요. 왜 나눠놨냐면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학 다닐 때도 1학기,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학기에 신청했던 과목이 2학기에 이어져서 그러니까 1년 과정은 없거든요. 이게. 그죠? 한 학기에 끝내고 또 2학기에 다른 과목.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전에 한 과목이었던 거를 1학기에 배우던 거, 2학기에 배우던 거를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로 해서 두 권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통합과학 내용이랑은 거의 똑같다. 양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통합과학이라고 배웠던 거를 이게 그냥 통합과학 1학기에 배우는 거, 통합과학 2학기에 배우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문과, 이과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필수였고 공통으로. 이거 이제 문과생, 이과생이 선택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과생들은 거의 선택 안 하겠죠. 물론 문과생 중에도 사회보다는 나는 과학이 좀 더 잘 맞아. 왜 문과 같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사회보다는 어떻게 과탐에도 잘 맞고 점수도 잘 나와. 그런 친구들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이과생들이 선택을 하죠. 그럼 이거는 기존과 달라진 게 뭐냐? 과목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요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1이라는 말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뭐 편의상 학원에서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그냥 화원, 뭐 물원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이제 바뀐 과정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입니다. 그런데 설명회나 다른 데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저도 찾아보긴 하고 했는데 나오는 데가 없어서 100% 명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얘네를 굳이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로 나눠놨잖아요.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한 학기에 끝내서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서죠. 등급을 매기고. 그렇다면 요 과목들도 한 학기에 끝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요 반포 지역에서도 사실 이제 이 원과목들의 기존의 원과목 물화생지 양이 적어지진 않았어요. 기존의 과정에 비해서 거의 같은데 요거를 한 학기에 배운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 집중 이수라고 했어요. 집중 이수제. 그래서 집중 이수제를 하는 학교는 반포 지역에서는 반포고밖에 없었습니다. 반포고만 이 원과목, 기존의 원과목이었던 과목들을 한 학기에 끝냈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딴 학교보다 진도를 2배로 빨리 나가야 되니까 딴 학교는 1년 과정으로 배울 걸 이 친구들은 한 학기에 배워야 되니 그래서 사실 과학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쳇말로 과학에 대해서 반은 포기하는 학교다 반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학점제로 바뀌게 되면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 집중이수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예상을 왜 하냐면 갑자기 올해 들어서 작년까지 집중이수를 안 했던 학교가 갑자기 올해 집중이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학점제의 대상인 학년도 아닌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그래서 야, 니도 깜짝 놀랐어요. 그 반이 원래 1년 과정 반이었는데 선생님 저희 학교 올해부터 집중이수로 한 학기에 다 끝냅니다. 이런 말 하는 거여서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더니 학교에서 학점제로 바뀌는 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다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듯이 이제 이것도 한 학기에 다 선택해서 끝내는 과목으로 바뀌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한 학기에 끝내야 되니까. 우리 선배들은 집중이수반이나 과학 중점학교가 아닌 이상 1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 학기에 배워야 되니까 만만치가 않아지는 거죠. 대신에 집중이수 학교의 특징은 1년 과정의 학교들보다 난이도가 조금 낮습니다. 너무 양이 많으니까 너무 어렵게 냈을 경우에 아이들이 굉장히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비해서 집중학교의 문제가 조금 쉽기는 해요. 그래서 그럴 걸로 예상은 되지만 이거 1년 과정이 아니고 한 학기 과정으로 바뀐다면은 내신 딸 때 만만치 않겠다. 시간이 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고3 과목에서는 뭐가 달라졌냐? 이거는 학생들이 외울 수 있을까 싶어요. 자, 기존에는 이게 그냥 물2라는 한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학점제로 바뀌다 보니까 제 생각에 학점제로 바뀌다 보니까는 한 학기에 끝내야 돼요. 근데 내용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 2 과목들은 쪼개놨어요. 기존에 물2 한 과목이었던 거를 과목 이름 자체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어려워요. 또 선택 과목 뭐야? 역학과 에너지요. 전에 물2요, 화2요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기존에 화학2 한 과목이었던 거를 2 과목으로 나눠놨습니다.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과 세계. 또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이 뭐야? 화학 반응과 세계 이렇게 말해야 돼. 화학 반응과 뭐였는데 제목도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런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학점제 때문에 바꾼 것 같아요. 양을 절반으로 쪼개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명과학 2, 이거 지구과학 2였었는데 이런 명칭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양을 절반으로 쪼개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미세하게 2에서 1으로 간 내용, 1에서 2로 온 거 일부 있긴 한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과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해가시죠? 다음. 자, 통합과학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통합과학 1. 우리 이제 당장 내년부터 통합과학을 준비해야 되니까. 자, 통합과학 1이라는 게 이게 1학기 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1학기 과목인데 요게 이제 새로 들어갔어요. 과학의 기초. 과학의 기초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를 넣기는 잘 한 거는 같아요. 왜냐면 이제 모든 과학을 배울 때 시작할 때 어떤 단위라든가 기본적인 이제 용어, 물리량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업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뭐예요? 중학교 내용인데 모르는 거죠. 선생님, 1ml가 몇 리터예요? 0.001리터야.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질량, 부피 이런 거 그런 단위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의 기본 양이나 어떻게 측정해야 되고 어떻게 쓰는지 그런 내용을 좀 추가했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거는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예제가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시문항으로 준 거 외에는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제공을 못하겠죠. 창조해내야 되니까. 우리가 또 창조하는 게 근데 새로 만들어내는 문제가 방향성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나가서 처음으로 학평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정확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기존에도 다 있던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1에서는 이제 제목이 보면은 좀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통합과학 내용은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탄생해서 물질이 생겨나고 걔네들이 막 반응하고 사람도 생명체도 막 생겨나고 그다음 현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이제 이제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물화생지를 접목시켜 가지고 요거는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런 내용이에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물질 만들어지려면은 일단 우주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주를 배우고 원소가 생겨나고 그 원소들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원소의 종류는 뭐가 있으며 그 원소가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 부모님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제 과학 배워보시긴 했지만 이런 내용은 아니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물질이 입자가 생겨갖고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입자가 우주에서부터 어떻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서 물질까지 나왔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주의 시작부터 이 물질이 만들어지기 까지의 과정은 전부 다 화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 1에서 실제로 다루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과정과 비교할게요. 화학 1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주의 시작, 빅뱅 우주론 같은 건 지구과학에서 다르긴 하지만 화학에 가르칠 때 사실 가르칩니다. 원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원자의 탄생은 우주 탄생을 안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화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제 물질이 생겼어. 그럼 물질들이 이 시스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이 지구와 우주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지구 시스템은 뭘로 돼 있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지구과학 1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역학적 시스템. 우리 지구 안에서는 이제 힘이라는 게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 힘 때문에 물체가 운동하게 되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물리 1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생명 시스템. 생물체가 있으니까 생물 상호 간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작용을 하는지 생명 시스템과 화학 반응. 여기서 화학 반응 사실 여기서도 화학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이게 이제 유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생명과학 1에 해당되고 유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지만 생명과학 1, 생명과학 1에서는 킬러 파트가 유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진짜 어려운 유전이고 이건 그냥 유전을 소개하는 정도의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생물원을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보니까는 이렇게 물화생지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긴 하구나. 제가 화학 선생님이니까 아니고 화학이 제일 많아요 일단. 이 통합과학 1 구성을 보면요. 자, 그 다음 2학기로 넘어가 볼게요. 2학기로. 자, 2학기에 넘어가면 통합과학 2죠.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이 생겨서 그 물질이 지구를 구성하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역학적 이 안에서 힘이 작용하는 걸 배웠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끼리 이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반응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기고 생물도 다양해지겠죠. 그거를 배우는 게 변화와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지구의 변화, 막 땅 변하고 막 화산 터지고 막 이 대륙과 바다의 구조 바뀌고 이런 거 이제 지구과학 내용이 살짝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진화와 생물 다양성은 이제 생물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화학 변화,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 반응,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요거는 화학원 내용입니다. 기존의 화학원에서 사실 산화와 환원은 교과정 바뀌면서 화학으로 넘어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학 파트가 좀 많구나. 자, 이제 다시 지구에 물질이 생겨서 생명체도 생기고 생명체 물질끼리 반응해서 생물도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물질이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과 항상 에너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와 환경 변화인데 요거는 뭐 생물 파트와 지구과학 파트가 섞여 있는데 제목에서도 보여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교양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생태계와 환경 변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활용에서는 태양 에너지, 발전과 에너지원. 근데 이 발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물리 파트인데 이 단어는 물리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어려워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단원이 새로 생긴 단원입니다. 과학과 미래사회, 과학기술을 활용하자,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AI, 로봇 이런 거,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장점도 있겠지만 또 쟁점이 생기겠죠.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얘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죠. 과학과 미래사회, 로봇에 대해서 뭐 자세히 되겠습니까? 교양 수준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리해드리면은 기존의 통합과학에서 첫 단원하고 마지막 단원이 새로 생겼는데 처음과 마지막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긴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변별력을 주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조시는 거 아니죠. 내용 설명했다고. 그래도 저는 내가 수업 들고 내가 수능 볼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설명을 하지? 아니, 그래도 그냥 통합과학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최대한 제가 편안하게 쉽게 설명드렸잖아요. 복습시켜 드릴까요? 일단 단위는 쓸 줄 알아야지. 우리 과학 배우려면 뭔가 생겨야 되잖아. 그럼 우주 탄생해가지고 물질 생기려면 뭐 원자도 알아야 되고 결합도 알아야 되고 물질 생겼겠네. 배우고. 그럼 지구를 얘네들이 뭐 구성을 할 거 아니야. 시스템. 지구는 뭘로 구성되어 있고 생명체들끼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힘, 역학적 힘은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배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물질들끼리 반응할 거 아닙니까? 반응해서 화학 변화 배우고 생명체 생기는 거 배우고 이거죠. 그 다음 단어 들어가서 이제 환경과 에너지, 미래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수능을 어떻게 낼 거냐.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학생들은 수능에서 통합과학을 안 봤죠. 통합과학을 고1 내신용이었는데 원과목이나 투과목으로 수능을 봤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게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할 게 없이 무슨 선택을 할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봐야 됩니다. 물론 통합사회도 봐야 되고요. 문이과 공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들 강사들이 생각할 때 모여가 얘기한 게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본다고?
기존의 통합과학은 너무 약간 쉬웠거든요, 내용이. 아니, 쉬운데 이게 변별력이 있을까? 얘네들이 어떻게 변별력을 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만나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걸 어떻게 양으로 조질까? 왜냐면 통합과학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뭐 기존의 원이나 투 내용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아, 이거를 양을 많이 해서 시간을 벅차게 할까? 아직도 모르겠다, 어떻게 나올지는. 어떻게 어렵게 변별력을 가져갈지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 평가원에서 통합과학의 수능은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하면서 예시문항이라는 거를 몇 문제 줬어요, 영역별로.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유형이 크게 한 3가지? 한 4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가원에서 준 예시문항이에요. 글자도 안 보이고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첫 번째는 그냥 기존의 내신 문제, 중학교스러운 문제, 그냥 딱 읽어보고 답 찾는 거.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딱 보고 그냥 답 나오는 단답형 문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토대로 해서, 실험 설계부터 해서 뭐 과정, 결과 주고 이 실험 과정을 해석하는 문제. 근데 그거는 기존에도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문항이 많지는 않았어요. 킬러 문항이나 몇 문제 안 냈는데, 요번에 이제 자료를 준 거 보면 이런 거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험 과정을 보고 자료 해석하는 문제들. 근데 딱 봤을 때 학생들이 받는 느낌은 뭐냐면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문제가 길기 때문에 실험 과정부터 무슨 실험을 할 건지 쫙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설명을 길게 풀어 쓴 거고, 여기서 포인트만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풀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사실 그거는 예전과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실험 과정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기존에 이제 화학원 문제인데, 화학원 중화반응 문제, 중화반응은 예전에 화학원에도 있었고 통합과학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화반응 문제에서 여기서 이온수에 대해서 딱 문제를 물어봤다. 이 킬러 파트거든요. 킬러 문항이었는데, 제가 예시 문항을 보면서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화학원 예제는 거의 흡사한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기존의 수능 문제. 근데 차이점은 중화반응에 대해서 이온수도 물어보지만 여기서 온도도 물어보고, 여기서 지시학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좀 한 문제 가지고 다양한 걸 물어보는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도 당연히 화학원에도 이온수, 온도, 지시학 뭐 이런 게 있으면 온도와 관련된 거 하나 빡 해냈어요. 이온수와 관련된 거 빡 이렇게 했는데, 난이도를 높이려다 보니까 한 문제에서 이온수도 물어보고 온도도 물어보고 지시학도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에너지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는구나. 한 문항에서 소단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는구나. 어차피 이제 영역은 똑같이 화학이지만 화학 안에서도 예전에는 한 소단원만 물어봤다면 그 단원이 섞인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었고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이건 없던 스타일, 기존에 없던 유형인데 뭐냐면 생명과 화학을 섞은 문제,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통합이죠. 이게 물화생지, 이제 이게 지약도 섞을 수 있고. 그럼 이제 학생들이 볼 때는 이 생명이랑 화학이 섞여 있어? 되게 어렵겠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과 화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조금 새롭게 느끼는 거는 2가지 영역이 섞여서 나왔다는 거. 예시문항으로 준 거. 이런 차이점이 있겠구나. 3개가 섞일 수도 있겠죠. 4개 섞일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보면 이제 효소에 대한 문제인데, 생명 문제인데, 갑자기 여기서 결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목이 섞일 수 있다는 거. 자, 정리해드리면 요번에 평가원에서 제시해준 예시 문항은 첫 번째, 단답형으로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도 내. 그 다음 한 가지, 물화생지 한 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단원을 한 방에 다 물어보기도 해. 그 다음 세 번째, 물화생지를 섞어서 낼 수도 있어. 요거를 보여준 겁니다. 대신에 조금 아쉬운 건 전체 문항수라든가 좀 여러 파트, 모든 파트에 대한 예시를 주면 좋겠지만 그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머리가 깨지는 거죠. 점쟁이도 아니고 예측을 해야 되니까 몇 문제가 나올까. 기존의 수능 체제는 20문제를 30분에 푸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한 과목이었는데 영역이 하나였는데 지금 통합과학이라는 걸로 갖고 난이도는 쉬워졌기 때문에 20문제 갖고는 변별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나와봐야지 알지. 첫 모의고사를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가서 고1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통합과학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는 벌써 30분이네.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소개만 한 거고, 우리 애는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네요. 이거는 끊고 나중에 2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